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친구와 호텔 파티룸을 잡고 놀러 갔다가 옆방에서 불륜 현장을 덮치는 소동을 목격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불륜남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행동을 해서 남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죠. 그날은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장 친한 친구, 소꿉친구인 수진이는 며칠 동안 얼굴을 못 봐서 오랜만에 회포나 풀자고 의기투합했죠. 수진이랑 저는 기저귀 찰 때부터 친구라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친자매보다 더 끈끈한 사이예요. 평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발벗고 나서고 한가할 땐 쇼핑하고 수다 떨며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활력소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죠. 왜 하필 호텔 파티룸을 잡았냐고요? 집은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당시 아직 이혼 전이었던 제 남편, 김철수는 맨날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집은 항상 깔끔하게 치워놔야 했고 고등학생인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네 사정도 비슷했죠. 남편은 운수업 하느라 늘 집을 비우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잠기가 밝으셔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밖에서 놀자니 시끄럽고 담배 연기 자욱한 곳은 질색이고 해서 수진이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깔끔하게 비즈니스 호텔 잡아서 호캉스나 하자. 맛있는 거 배달시키고 우리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실컷 치면서 수다 떨면 얼마나 좋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죠. 그래, 그거다. 우리는 시내에서 멀지 않은 깔끔한 호텔을 잡았습니다. 로비도 훤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방은 스위트룸 형식으로 넓은 테이블도 있고 침대도 푹신하고 창밖으로 공원도 보이는 아주 쾌적한 곳이었어요. 오후 2시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수진이는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딱 맞추더니 가방에서 미리 사온 육포, 감자칩, 초콜릿, 맥주를 테이블 위에 내르륵 쏟아부었어요. 마치 매점 사장님처럼 외치더군요. 자, 안주 무한 리필. 술도 무제한. 오늘 우리 끝까지 달리는 거야. 알았지? 저는 웃으며 대꾸했죠. 내 실력에 나랑 끝까지 가겠냐? 지난번에 나한테 다 털리고 육포 한 봉지까지 뺏긴 거 기억 안 나? 다시는 나랑 안 친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수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화투패를 섞으면서 말했죠. 그때는 컨디션 난조였어. 상사한테 깨지고 기분 안 좋아서 그랬지. 오늘은 내가 아주 날아다닐 거야. 지난번에 잃은 거 다 찾아올 테니 각오해. 우리는 깔깔거리며 판을 벌였습니다. 패를 짝짝 붙이는 손맛이 아주 끝내주더군요. 집안일, 회사일, 아이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 친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수진이가 패를 돌리면서 툭 물었어요. 너네 철수 씨는 요즘도 맨날 야근이야? 지난번에 길에서 봤는데 인사할 새도 없이 바쁘게 가더라. 남편 얘기가 나오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말도 마. 요즘 회사에서 사업 확장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대.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아예 회사에서 자고 올 때도 있어. 어쩌겠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사실 남편 김철수와 결혼한 지 15년. 우리 사이는 그냥 덤덤했어요. 영업직이라 사람 만나는 게 일인 사람이고 연애 땐 참 살갑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바빠지고 대화도 줄었죠. 제가 속내를 털어놓으려 하면 피곤하다, 예민하다며 피하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저도 공공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며 제 밥벌이하고 아이도 착하게 커줘서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을 들은 수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너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도 좀 신경 써. 애랑 일만 챙기지 말고 남편 단속도 좀 하고. 저는 피식 웃었죠. 단속은 무슨. 그 사람 알잖아. 겉보기엔 순해 보여도
똥고집인 거. 잡으려 하면 더 튕겨나가. 그리고 걔가 무슨 딴짓할 위인이냐. 일에 치여서 그럴 시간도 없을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순진에 빠졌던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쁘다는 게 다 핑계였는데 말이죠.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쿵 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마치 무거운 가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죠.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도 눈이 동그랗게 돼서 옆방 쪽 벽을 쳐다봤어요. 야, 옆방에서 공사하나? 무슨 소리가 저렇게 커? 잠시 조용하길래 뭐 떨어뜨렸나 보다. 신경 쓰지 말고 치자 하고 넘기려는데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여자의 비명, 남자의 억눌린 신음까지 섞여 있었죠. 도저히 게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야, 이거 싸우는 소리 아니야? 들어봐, 여자 우는 소리도 들려. 귀를 기울이니 옆방의 고함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이 상간남아. 남의 가정 파탄 내니까 좋니?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처절한 비명과 애원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 이거 불륜 현장 덮친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나 보던 걸 여기서 듣네. 그때 맞은편 객실 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렸죠. 딱 보니 본처가 들이닥쳤네. 아주 작사를 내는구나. 호기심 많은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끌었습니다. 야, 우리도 가서 보자. 도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저러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저는 남의 사생활이라 좀 망설여졌지만 옆방의 소란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수진이에게 이끌려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몇 명 나와 있었죠. 옆방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적나라했습니다.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변명하려 하자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여보야. 너 같은 놈 남편으로 둔 적 없어. 저 여우 같은 기집애랑 놀아나니까 좋아 죽겠디? 그만 때려요. 사람 죽겠네. 수진이와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까치발을 들고 열린 문틈 사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실루엣은 보였어요. 잠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한 남자를 마구 때리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울며 말리고 있었죠.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고 있었고요. 수진이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야, 잘 보여.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틈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있던 남자가 여자의 주먹을 피하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순식간에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맥주 캔이 쨍그랑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매일 밤 제 옆에서 코 골며 자던 얼굴. 아침에 넥타이를 매주던 그 얼굴. 바닥에 처박혀 상간남 취급을 받으며 두들겨 맞고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야근한다던 남편이 호텔에서 딴 여자랑 뒹굴다 다른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니. 손발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수진이가 다급하게 팔을 흔들었습니다. 야, 왜 그래? 너 괜찮아?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수진이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였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수진이가 제 눈빛을 읽고 다시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이 역시 감전된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거 철수 오빠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철수 오빠가 왜 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다림질해 준 남색 피케 셔츠. 깃에 살짝 잡힌 주름까지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구경꾼 아줌마가 눈치 없이 물어왔습니다. 저 남자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는 사람 같기도 하네요. 문 안쪽의 상황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빌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때리는 여자. 그러니까 이 소동의 주인공인 옆방 사모님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이 여사님은 울부짖었습니다. 용서. 내가 널 용서하면 하늘이 날 벌할 거다. 내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 낸 인연이나 좋다고 해벌쭉한 너나 똑같은 것들이야.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젊은 상간녀가 악을 썼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래요? 저 남자가 먼저 꼬리 쳤다고요.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 김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입안 닥쳐. 내가 먼저 꼬리 쳤잖아. 상간녀도 지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가 매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문자 보낸 거 다 까발려. 기가 막혔습니다. 둘이 서로 탓하며 싸우는 꼴이라니.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 따로 없었죠. 수진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저 인간이 진짜 돌았나. 너한테는 야근한다. 뻥치고 여기서 저러고 있어. 야, 비켜. 내가 들어가서 아주 끝장을 내줄게. 저는 수진이를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참아.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 저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고 냉정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싸워봤자 남는 건 망신뿐입니다. 게다가 저 안에는 이미 저들을 응징하고 있는 이 여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철저히 이용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지금 내가 들어가서 내 남편이다 하면 사람들 구경거리밖에 더 돼? 그리고 지금 충분히 맞고 있잖아. 나는 더 확실하게 밟아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눈치를 채고 제 앞을 가려주었습니다. 증거 남기려고. 그래, 잘한다.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줘. 저는 카메라 렌즈를 문틈에 맞추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 상간녀의 표독스러운 외침,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싸움이 고스란히 제 핸드폰에 담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그 비참한 꼴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과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이 길을 터주었고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 소란이 뚝 그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이 여사님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고 방 안에는 엉망진창이 된 김철수와 상간녀가 보였습니다. 이 여사님은 경찰을 보자마자 하소연했습니다. 경찰관님, 잘 오셨어요. 이 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에요. 내가 현장을 덮쳤는데 저 남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폭행은 안 됩니다. 다들 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하니까 신분증 챙겨 나오세요. 김철수는 그제야 살았다 싶은지 비틀거리면 일어나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그냥 말다툼 좀 한 건데. 이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오해는 무슨. 간통으로 콩밥을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상간녀도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저 남자가 속인 거예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요. 경찰이 다들 조용히 시키고 로비로 데려가려 할 때였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돌리다 문 밖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본 듯 했습니다. 설마 자기 아내가 여기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1초, 2초.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핸드폰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이 방금 한 짓, 그리고 개처럼 빌던 모습, 내가 다 찍었어. 김철수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소윤아, 네가 왜 여기?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신은 야근한다더니 호텔에서 뒹굴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저 남자 진짜 부인인가 봐. 대박이다. 상간녀 잡는 현장에 진짜 와이프가 나타났어. 저 남자 오늘 제삿날이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김철수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제가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소윤아,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한 번만 용서해줘. 오해? 영상 보여줄까? 사랑한다, 이혼하겠다 떠들어대던 게 오해라고? 저는 수진이와 함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구차하게 굴지 마. 당신, 끝이야. 호텔 지배인이 난처해하며 로비로 이동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1층 로비 구석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경찰, 이 여사님, 김철수, 상간녀, 그리고 저와 수진이 기묘한 육자 회담이 열렸죠.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이 여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사님은 자기 남편 박 사장이 바람난 걸 눈치채고 미행했는데 그 상간녀가 바로 저 여자 알고 보니 이름이 최유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덮쳐보니 박 사장은 없고 웬 낯선 남자 제 남편 김철수가 최유라와 함께 있었던 거죠. 즉 최유라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제 남편은 그중 한 다리였던 셈입니다. 아주 끼리끼리 노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철수는 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소윤아, 나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너랑 우리 민수 아들 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이혼만은 민수 얘기 꺼내지 마. 더러운 입으로 아들 이름 올리지 말라고.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상습적인 외도와 가정기만으로 이혼소송 진행할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옆에 있던 상간녀 최유라가 도끼를 품고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도 피해자야. 저 남자가 총각 행세했단 말이야. 수진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총각 행세? 야, 너 저 인간 핸드폰에 마누라라고 저장된 거 못 봤어?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너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저 인간 카드로 명품 백 산 거 내 친구가 다 봤다더라. 사실 본 적 없지만 수진이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워 캡처해둔 남편의 카드 명세서와 수상한 내역들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이 지난달에 거래처 접대라며 쓴 200만 원, 이 여자랑 제주도 간 거지? 비행기 티켓 내역 다 있어.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도 상간녀 소송 준비해. 내 남편이랑 노란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댁, 마음 단단히 먹어. 저런 놈들은 봐주면 안 돼. 내가 증인 서줄게.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 뜨거운 연대감을 나눴습니다. 결국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김철수에게 통보했습니다.
집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들어올 생각 마. 짐은 퀵으로 보낼게.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갈 거야. 빈털터리로 나갈 준비나 해. 김철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수진이의 차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고 호텔 난동 사건 조서와 제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상간녀 최유라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김철수는 재산 분할에서도 거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고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유라는 이 여사님과 저 두 여자에게 소송을 당해 빚더미에 안고 잠적했다더군요.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수진이와는 여전히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겁게 살고 있죠. 가끔 그때 호텔 사건을 얘기하며 웃곤 합니다. 야, 그때 네가 문틈으로 쳐다볼 때 표정 진짜 압권이었어. 수진이가 말하면 저는 대답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신의 한 수였지. 그날 호텔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처럼 당당하게 맞서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